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제목이 다소 자극적입니다. 피터쌤. 예. 프랑스어 못하도 우리 아이 프랑스어 학과 갈 수 있다. 뭐 이런. 굉장히 자극적이네요. 자,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는 말, 전공 적합성의 시대는 지나고 계열 적합성의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어떠한 취지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총평을 갖고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지났다기보다는요, 여전히 공존하고 있고요. 사실 뭐 두 가지를 또 딱 두 달씩 딱 여기까지는 전공 적합성이고 여기부터는 계열 적합성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평가 기준 중에 이제 전공 적합성, 학업 우수성, 능동성, 우수성, 인성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업 우수성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그 전공 적합성이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얼마나 우수한가, 그리고 그 학생이 우리 과 얼마나 적합하냐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딱 그 과를 사실 그 서구의 명문대학들은 그렇잖아요. 전공은 뭐 과를 정해져서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보다는 대학에 들어가서 중간에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전공을 만들어가고 졸업할 때 확정되고 그런 게 좀 더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뽑을 때는 사실 그 학생이 어떤 전공에 적합한가를 대학 입학할 때부터 좀 하기는 어렵고요.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는 학부 다니면서 중간에 이제 전공 결정될 때, 그리고 대학원 들어갈 때에 좀 적합한 개념이고, 사실 학부에서 뽑을 때는 그 학생이 어느 분야에,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어느 분야에, 즉 어느 계열에 적합한가, 그렇게 뽑는 게 좀 더 맞죠. 그게. 그리고 이게 전공 적합성과 다양성이라는 얼핏 보면 좀 상충돼 보이는 개념을 사이 계열 적합성을 이해하면은 그게 꼭 상충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예, 좀 추상적이지만은 일단 이렇게 좀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계열 적합성이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뭐 인문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은 뭐 굳이 인문학의 어떤 특정 학과를 선정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어떤 그런 소양을, 어학이나 어떠한 인문학적인 부분에 대한 그 소양을, 기본 소양을 획득한 학생이라면 그냥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가 필요한 형태의 어떠한 학과적인 부분들을 뭐 3학년 때부터 서서히 이제 찾아가라, 뭐 이런 어떠한 뜻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현재도 계열별로 학생을 모집단위 자체를 네. 학과별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계열별로 모집하는 대학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계열 적합성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뭐 특별한 무리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 사실 우리는 교육개혁이 사실상 입시 개혁인 것 같지만 아무튼 교육개혁이 90년대부터였잖아요. 그때 이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그 기존의 학과가 거의 계열이나 학부로 대폭 개편이 됐었어요. 대부분의 주요 대학이 이제 한동안 학부나 계열로 뽑았었죠. 저 역시 저는 이제 계열로 그때 제가 들어갔던 학교는 딱 그 문과 쪽이 딱 사회 계열, 인문 계열 끝. 사회 계열 1200명 뽑고 인문 계열 500명 뽑았었는데, 그러니까 뭉탱뭉탱을 뽑았죠. 어학도 구분 안 하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학부로 뽑아서 이제 인문학부, 유럽 어문학부, 또 영문학부도 따로 뽑았어요. 이제 유럽 어문학부가 이렇게 이제 같이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학부로 가다가 아예 일부 대학들은 아예 계열로 그냥 정말 뭉탱이로 막 예, 그래서 뭐 어떤 계열은 막 1000명 넘는 계열도 생기고 그랬었죠. 그러다 이제 계열제나 학부제가 어떤 좀 이런저런 우리나라 대학 현실에 맞지 않는 면이 이제 좀 이렇게 발견이 되니까 다시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다시 학교로 많이 돌아갔죠. 돌아가다가 또 최근에 이제 또 일부 대학에서 다시 이제 계열이나 학부로 돌아가고 있는 대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계열 적합성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우리 현실이 안 맞으니까 다시 전공 적합 돌아갔다가, 사실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렇게 좁혀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게 학생 종합 수시 전형이 지향하는 바에 또 상치되는 바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연스럽게 또 계열 적합성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학교는 이제 성균관대가 지금 계열로 뽑고 있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이제 스크래튼 학부에 아예 전공을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자율 전공이 있고, 그리고 정시는 이화여대는 아예 그냥 이건 되게 파격적인 것 같아요. 정시는 모두 그냥 자율 전공이죠, 그냥. 예. 그런 거, 특히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 적합성을 가장 전면에 내세워 보이는 학교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선생님은 학과로 들어가신 거죠? 예, 제가 학과로 들어갔고 저보다 한 3개, 4개 정도 학번 뒤로 광역 단위로 뽑은 적이 있었어요. 네. 인문 광역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뽑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과 선택해서 가는 걸로. 네. 그러다가 다시 학과로 네, 그때 돌아갔어요. 다시 학과로 돌아갔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러니까 과방이 있는데 우리 과 아닌 애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야 이거. 일단 1학년 때 잘라 섞여 있는 거예요. 1학년 때 섞여 맞아요. 있다가 아무데나 좋은 데 있으면 이제 가는 거지 뭐 애들이. 그냥 저기 이름으로 나눈 거예요. 그냥 가나다수. 가나다수 나눠버린 거예요. 과방을. 네, 그 과방을 나누니까 이제 저는 철학과인데 철학과가 아닌 애들이 그냥 인문 학부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 중에 누군가가. 그럼 이게 이제 저희끼리는 나중에 내 후배인데 후배 아닌 애들 이런 게 막 섞여가지고 약간 좀 애매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없어졌을까요? 글쎄요, 그거 왜 없어졌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짧게 갔어요. 짧게 간 게 이제 학과 교수님들 사이에서의 어떠한 문제일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서울대 내에서도 극명하게 인기와 비인기 학과로 나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서열화가 만들어져 버려요. 약간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내 서열화가 그러니까 이게 입학할 때 어느 정도의 그런 서열화가 잠재적으로 있는 거는 수용을 할 수 있지만 입학했는데 입학한 학생들의 그렇지. 내부 서열화가 이루어지는 이거는 수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예를 들어서 또 사회계열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뭐 경제, 경영 이런 경제학과 이런 식으로 서열화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네, 가장 높은 게 경제학과 이런 쪽이었고요. 가장 낮은 게 슬프게도 사회에 대해 기준으로 인류학과 이쪽이었어요. 물론 인류학과에 뜻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난 인류학과가 너무 좋아, 가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요. 고르다가 뭐 정치학과 이런 인기학과들 다 제끼고 나서 나머지 인류학과 남으니까 난 이거 들어가야지 하게 되고 들어간 것도 있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제 시기에는요 인문대에서는 그때 약간 좀 아래 학과가 미학과였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왜? 미학과가 미학과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고 사실은 엄청 힘든 학문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뭔가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그랬는지 이렇게 커트 하다가 미학과가 거의 마지막쯤에 걸쳐 있었다. 어지간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과가 됐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서울대는 수용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짧게 입시계에서도 서울대가 어떻게 계열별 모집을 하지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내부 서열화가 만들어져서 오래 못 갈 텐데라고 해가지고 이때 기회니까 얼른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 입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제도적인 형태의 운도 있는 거거든요. 내 아이에 적합한 제도가 내 아이 때 실행된다거나 혹은 수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형적인 운이죠. 내가 못하는 과목이 쉽게 나오고 내가 잘하는 과목이 어렵게 나오는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운이잖아.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입시의 가장 전형적인 운인데 계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이루어졌고 아마 장기적으로 봐도 서울대가 계열 적합성을 추진해 가면서 진행하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부 문제 때문에. 아마 융합을 제안을 하겠죠. 학과별 융합적인 형태의 교육과정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제 융합 전공들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을 거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어떠한 대학들, 일부 대학들 같은 자기 대학의 어떠한 특색, 성격 이런 것을 갖고 이제 좀 움직인다.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입장을 우리가 한번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입시를 바라보는 이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성균관대 입장에서 한번 자신의 대학의 위치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서열이 어디다라고 하는 이 서열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계속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 대학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MIT 그렇잖아요. 뭐 다트머스 이런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콜롬비아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학들은 각각의 대학들의 특색이 있고 각각의 어떤 학과별의 어떠한 자신들의 장점을 갖고 있고 대학들이 발전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걸 꿈꾸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대학들이 이걸 꿈꿀 것이고 사실은 이것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국제학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저는 오늘 피터쌤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어느 학교는 저는 계열 적합성으로 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학교는 계속 학과별 모집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각각의 대학들이 자신들의 포지션을 어떻게 취하고 미래의 자신들의 대학의 가치를 어디에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질 거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새로운 형태의 입시에서의 개념어가 나왔다라고 한번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좀 더 좁혀지는 거죠. 예. 당연히 초등학교 때부터 뭐 특정 분야로 좁혀놓은 요즘에는 뭐 그런 어머니들도 뭐 꽤 계실 것 같긴 한데 좀 일반적이고 저게 노멀한 경우라면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까지 뭐 이것저것 해보잖아요. 뭐 학원을 다녀도 뭐 정말 뭐 분야로 치면 국영수과사에다가 뭐 있잖아요. 뭐 은미체에 해당하는 분야까지 쭉 다니다가 중학교 때부터 좀 좁혀가죠. 네, 중학교 때부터 얘는 문과 쪽이 맞을까 이과 쪽으로 맞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다가 고등학교쯤 돼서 이제 계열 좀 더 거기서 좀 더 좁혀지는 거죠. 이제 공학이냐 기초과학이냐 또는 물리계통이냐 화학계통이냐 생명계통이냐 또는 인문계열이냐 사회계열이냐 상경계열이냐 그렇게 자, 그 계열 적합성으로 뽑은 학교를 들어간다면은 그 상태에서 들어가서 구체적인 전공은 대학 학부 다니면서 이제 교양 수업과 전공 기초 수업 들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확정해 간다는 그런 개념이야, 이렇게. 이것도 미국이나 유럽의 특히 이제 명문 사립대에서 좀 이렇게 일반적인 개념, 일반적인 루트죠, 이게 그리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강렬하게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대학의 미래와 예. 가치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그런 시도들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대학은 안 맞아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뭐 그 대학은 또 그렇게 안 뽑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니까. 혹시 피터 쌤, 세바 쌤이 좀 조사한 그 계열별 모집에 관련된 대학들이 지금 있나요? 아, 가령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요. 이게 뭐 각종 뭐 요강이나 예. 입시 가이드 혹은 뭐 설명회 등에서 나온 발언들을 좀 종합해 보자면요.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 이런 발언을 했네요. 소수 언어학과에서 전공 적합성을 살리게 되면 안 된다. 오, 강렬한 멘트를 날렸네요. 언어적인 능력 자체가 중요하다. 실제로 보면요. 언어 잘하는 사람들 하나 언어만 잘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언어적인 감이 있고 천재적이다 그러면은 꼭 여러 가지 언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나는 내 주변에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훈쌤밖에 없어서요. 네, 라틴어를 잘하면 모든 언어를 다 잘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고 살아요. 아니요, 착각. 그냥 착각. 아니, 나는 다 맡기면 다 번역이 될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네, 이런 어떤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 학교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예 중에 구체적 사례를 들자면은 이런 학교들이 계열 적합성을 더 높이치는구나. 그런데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어떤 학교는 전공 적합성의 개념이 뭐고 계열 적합성의 개념이 왜 등장했는가? 아무래도 자소서 같은 거 이런 거 생기면 처음에는 단어 자체가요. 계열 적합성의 단어를요. 잘 안 썼던 거. 대학별로 조금 좁혀서 얘기해 주세요. 예, 자, 그럼 좁혀서 한국 얘기를 외대가 좀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어느 대학이? 또한 연세대 같은 경우를 보면요. 모집 단위별 반영 교과를 전공 적합성과 관련지어 세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지원자가 지원하는 계열 혹은 인문계 혹은 자연계 등의 기본 소양이 갖춰져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네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아까 말한 개념 중에서 이제 계열 적합성의 개념을 좀 더 강조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히네요. 연대는 뭐 송도에 1년간 다 가 있고 하니까 또 그 속에서 또 그 공부도 하고 또 영역도 좀 발전시키고 뭐 연대는 그렇게 충분히 앞으로도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융합적인 형태의 인재를 우리는 뽑았다. 예, 이렇게 추구해가면서 한국의 스탠포드가 되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죠. 예. 또한 고려대 역시나 네네네. 이런 발언을 했네요. 전공 적합성보다는 계열 적합성이다. 전공 관련 교과 성취 수준, 활동 수준, 흥미와 관심보다는 역량이 있는지 보겠다.
제 얘기는 이런 왜 이게 자꾸 이렇게 들리지? 다 잘해라 이런 얘기. 아 그러세요? 저는 공부 잘해라 이런 네, 거 그러니까 들리는데. 자꾸 왜 이렇게 들리지? 이건 진짜 부담되는 것 나는 왜 같은데. 내신 성적을 올려라 이걸로 들리는지 네, 모르겠네. 다 잘해서 와라 이러면서 이것만 잘하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들리죠 왜? 고려대기 또 하나 덧붙이면요. 고려대학교는 내년부터 이제 계열별로 뽑는 전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뭐 확고하게 네, 지금 이쪽도, 고2 학생들은 이제 참고할 필요가 있죠. 전체 역량에 대한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열 적합성은 그 복잡하게 말하면 또 하나씩 복잡한데 가장 심플하게 얘기하면요. 전공 적합성과 다양성의 그 중간의 영역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그럼 청취자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예. 좀 실질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자면 계열 적합성으로 뽑는 대학의 공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지구과학 선택하고 물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죠. 계열 적합성에 대한 논리로 따진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물리 전공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아주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공학 계열에 맞느냐 그렇게 보는 학교가 있다면요. 예를 들어서 공학 계열에 내가 공학을 주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물리를 안 하고 혹은 화학을 어떤 계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사실은 어찌 본다면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학생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융합학부에 대해 얘기했을 때 지금 융합학부들이 보면은 자기가 전공 외에요. 그러니까 전공은 전통적인 개념이죠. 그 외에 트랙이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트랙이라는 거는 이를테면 분야예요. 학생이 자기가 학교에서 주어지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만들기도 하는데 전공과는 별도로 어떤 트랙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트랙 내용을 보면 좀 연계 전공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트랙이라는 것도 결국 계열 적합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문과의 뭐 최후의 보루라고 해야 되나요? 상경 계열을 예로 들면은 상경 계열 잘하려면은 뭐냐 딱 경영 경제 관련된 거 예를 들면 사탐의 경제 과목이라든가 그것만 잘하면 되냐 절대 아니죠. 예를 들면 수학 잘해야 돼요. 수학 중에서 특히 이제 확률 통계 미적분 직접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영어 외국어 국제적인 거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경제를 알기 그리고 이거는 학생들에게 또 어느 정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자기가 그 경제 교양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로 자기 관심에 따라서 계열 적합성이 그 학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IT의 어떤 IT 기업이 되고 싶다. 이렇다면 물리나 정보계통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어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나는 금융 쪽으로 어필하고 싶다. 이렇다면은 금융 관련된 수학 분야라든가 또는 금융이 은근히 국제정치라든가 세계사와도 꽤 관련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의 어떤 트랙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요즘에 신설되고 있는 특히 융합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트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더 도움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연대랑 고대가 사실상 계열별 모집을 향해서 좀 가고 있고 좀 되게 적극적이다. 아까 또 성대 말씀해 주셨고 또 이대도 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그 세바쌤 또 소개해 주실 대학은?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도 아직까지는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공 계열 아직 처음에 이제 인트로 때 피터쌤 말씀하시랑 비슷해요. 아직은 이 개념이 다른 개념을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시작된 것은 아닌가. 서강대학교는 혹시 나와 있나요? 서강대학교는 보면요 아직은 그래도 전공 적합성을 좀 더 따지는 걸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장 가능성 혹은 아카데믹함을 전공과 관련된 역량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 비슷하게. 이거는 사실상 이 두 개념을 가치를 어느 한쪽으로 높게 친다기보다는 비슷한 선상에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상태로 놔둔 거죠 지금. 그렇군요. 훈쌤 같으면 어떻게 뽑을 것 같아요? 훈쌤이 대학교 입학처장이면 계열로 뽑을 거예요? 아니면 전공으로 뽑을 거예요? 과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과들은 전공 적합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네. 과들도 있고 어떤 과들은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겠다 하는 과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를테면 이제 저는 뭐 인문과 그러니까 인문대학 쪽의 과를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영문과를 뽑겠다
그럼 저는 이건 전공 적합성을 따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계열 적합성을 따지는 게 훨씬 더 좋은 학생들을 뽑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를테면 인문대학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노원논문과 이런 과의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을 따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학생을 모집하기 어렵다는 것뿐만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어떤 그러니까 문학 계열 중에서도 영문학 쪽의 계열은 사실 그러니까 문학 계열 안에서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대충 하는 그런 느낌?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수업만 보더라도 영문과의 수업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어떤 한 작가를 놓고 깊게 파는 수업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 노문과나 동문과나 불문과나 이런 데는 한 작가를 놓고 파는 수업들이 꽤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연구의 풍토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거기에 그럼 들어오는 학생들도 그런 풍토에 젖어가야 되니까 그런 걸 따져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에 따라서 계열이냐 이 전공 적합성이냐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뭐 이거는 실제 입시 관련 팁이 될 수가 있는데요. 관련된 언급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유럽 어문학 제2외국어 제2외국어 어문학부 있잖아요. 영문을 제외한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서문학과나 노문학과나 심지어 뭐 베트남어학과, 말레이어학과, 스칸디나비아학과 이거를 전공 적합성으로만 뽑으면은 사실은 정작 뽑을 학생이 별로 없어요. 사실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예. 그렇죠. 고등학교 3년 동안 스칸디나비아 그런 걸 할 일은 준비하기는 없으니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다문화 가정이나 이민자 가정만 뽑을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 외국어대 같은 경우에는요, 대놓고요, 전공 계열 적합성이다. 특히 영어, 중국어 외에 그러니까 제2외국어적인 외국어 어문 계열은 계열 적합성이다. 즉 다시 말해서 많이도 아니고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해당 언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도 나는 어학의 특기가 있습니다. 어학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비록 뭐 폴란드어에서 공부한 적은 없는데 폴란드의 문화라든가 폴란드 자체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필해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열 적합성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특히 영어 대신 잘합니다. 네. 이렇게 어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대가 그게 약간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이건 문학 계열이 아니고 어학 계열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학 계열에서 베트남 어문 학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베트남 이를테면 영어 영문과인데 베트남 문학과 이렇게 가는 과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거기서 문학자가 등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대단한 문학가라는 게 있어야 그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과정에서 그걸 문학을 만들 수는 없고 그렇다면 그 학과들은 어쨌든 소수 언어로 해서 어학 계열로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건데 어학 계열을 전공적 합성을 따지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외대도 그렇지만 다른 학교들에서도 그러니까 약간 어학 계열로 돌아가고 있는 학과들의 경우에는 전공적 합성을 따지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 더 얘기하면 제가 성균관대 지금 계열 뽑고 있죠. 그래서 계열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 학교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계열 적합성과 전공 적합성을 꼭 이렇게 딱 진짜 피자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겠죠. 그 없다는 게 또 성균관대를 통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면요. 성균관대 같은 성균관대뿐만 아니라 일단 인문학부 있잖아요.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덕후 기질이 있는 학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문학의 그 학문의 특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인문학부에 입학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도망가는 학생들, 교수님들의 이제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인데, 그런 아무래도 좀 마이너 학과일수록요, 확실하게 그 학과에 어떤 꽂힌 덕후를 좀 선호한 경향이 있어요. 그 인문학부는 거기다 그 전공이 갖고 있는 그 전공의 특성에 따라서 좀 더 덕후 기질,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계열 적합성보다 설령 인문계열을 뽑더라도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계열 적합성보다 전공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고, 또 글로벌 전형 있잖아요. 글로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떤 글로벌적인 거, 그런 면에서 어떤 덕후 기질이 있는 학생, 그런 학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딱히 뭐 전공 적합성이다, 계열 적합성이다 한마디로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특정 전공이 아니라 나도 국제적인 거에 대해서 어떤 덕후 기질이 있다, 꽂혀 있다, 매니아다,
이런 거는 이런 학생을 선호하는데 이건 딱히 전공 적합성이나 계열 적합성이 딱딱 어떻게 나눌 수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전공 적합성의 범위를 좀 이렇게 넓게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청취자분들은 좀 더 편안하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열 적합성이랑 이건 뭐야? 이것도 새로운 거야? 이게 아니라 전공 적합성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꼭 이거 하나만 하지 않아도 되고 좀 넓어졌습니다. 좋게 이해하시고 좀 불편하지 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또 되게 부담 가지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뭐 제가 우리 계열별 모집에 대한 어떠한 하나의 그 준비의 팁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어떤가 좀. 그리고 이번에 2025 교육과정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많이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저도 명목상으로 문과 이과가 사라졌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분야 간 경계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야 간 경계가 사라지고 이를테면 뭐 융복함이겠죠. 그리고 학생의 선택권을 많이 주고 있어요. 즉 자율이겠죠. 이렇게 바뀌는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는 사실 계열 적합성이 점점점 서서히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포인트를 이미 잘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죠. 전공 적합성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더라. 이걸 그렇죠. 이 제도 내에서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이 점점 연차가 쌓일수록 미리 좁게 파서 들어오더라. 그런데 대학에서 이제 그걸 다시 얘들아 미리 좁히지 말고 약간 좀 넓힌 채로 들어오렴 하고 요구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에게 요구량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너무 전문적이지 않게 하지만 넓이를 넓혀서 오게 된다면 그렇죠. 또 그게 과연 부담이 있다고만 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양면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호하고. 네. 그런 변화의 경향 자체를 짚어주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다못해 독서록 같은 거 이제 빌드업을 할 때도 전공 적합성이라 그러면요 좀 더 깊게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계열 적합성이라 그러면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독서를 하는 거를 좀 더 대학 쪽에서 좋게 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실질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덧붙여 봅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그 학생부 만들 때 이거를 3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맨 기초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전반적인 공통 소양이죠. 좀 이것저것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게 바로 이제 깊이 자기가 지망하는 전공과 관련된 깊이죠. 그 중간쯤에 있는 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소양과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적인 소양과 맨 위에 스페셜리스트적인 어떤 깊이 그 사이쯤에 그 가는 과정에 바로 이 계열적인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뭐 국영수가사, 뭐 인문사회, 자연 등등 이것저것 보다가 그 중에서 물리 분야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번에 계열적 적합성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물리 분야에 관련된 거 쭉 보다가 또 우리 물리 분야에 관련된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수학이나 화학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다가 그러니까 이 정도 레벨이 바로 계열 적합성이고요. 나는 그 중에서 특히 전자공학 쪽에 꽂혔어요. 전자공학 쪽에서 한번 깊이 있게 해보고 싶다. 이게 바로 전공 적합성입니다. 이렇게 레벨별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그런 걸 또 많이 좀 탐방을 하면서 보려고 했잖아요. 뭐 융복합 학과라든지 기타 학과들. 그럼 보면 요즘 입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역시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뭔가 어떻게 하나 좁게 파는 학과도 있지만 뭔가 융복합해서 그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트랙을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랑 그 입시 정책에서 계열을 더 보겠다는 거랑 둘이 서로 연동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호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학과 체계도 지금 전통적인 학과 체계에서 많이 지금 변화가 있죠. 새로운 학과들이 생기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학과의 성격에 따라서 전공 적합성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즉 전공에 대한 깊이, 관심, 좀 덕후적인 거 그런 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학과가 있는가 하면은 그보다는 좀 깊이가 조금 깊지 못하더라도 좀 더 폭넓게 공부한 학생들. 그렇다고 막 이것저것 퍼져 있으면 안 되죠. 퍼져 있으면 안 되고 그것과 어떤 관련된 거에 전반적으로 공부 어떤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 사이에 있는 학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전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그 전공과 선택할 때 이런 것들 염두에 두면서 학생부를 만든다면은 성공으로 갈 수가 있겠죠. 어떤 요 정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새로운 형태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느낌을 잡으셨다. 죄송합니다. 이런 어떠한 내용들 정도로 아마 오늘 방송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과별 모집과 계열별 모집이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수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준비해가는 방향성 자체가 좀 달라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지원하는 어떠한 과정들 자체가 좀 다를 수 있다. 꼭 해당 어떤 학과에 대한 특별한 형태의 어떠한 준비를 하지 않아도 좀 느슨한 형태 속에서 학업 역량과 거기에 관련된 형태의 능력을 확보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떠한 내용들로 좀 청취자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재미난 어떤 소재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피터쌤께서. 저는 일단 전 일단 앞으로 실온격으로 그러니까 실온격으로 하나의 화두를 던진 거죠 오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발표가 나오고 또 대학별로 좀 구체화되어지는 내용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또 청취자분들과 함께 찾아가는 그런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이제 그 금요일날 새로운 형태의 코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시 뉴스 코너라고 해가지고 조금은 시사적인 주제를 가지고 교육 문제 전반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혹은 한 달 단위로 가장 이슈가 되어지는 어떠한 교육에 관련된 어떠한 뉴스를 좀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해주는 그런 어떠한 방송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첫 회 방송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 첫 회 방송은 좀 자극적인 소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거 얘기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왠지 그 느낌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원래부터 저희가 계속 기획을 했는데 그 참여하시기로 한 분이 3주를 미뤄버린 거야. 3주를 미룬 거지. 한 달 전에 원래는 다른 걸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안 온 거야. 계속 3주 동안.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우리는. 해야 돼. 자꾸 이렇게 되면 계속 궁금해지는데 이제 슬슬 풀을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뻔하죠.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진행을 한다면 뭘 갖고 방송을 그러니까 이게 하겠습니까? 주제가 그냥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잖아요. 요즘 교육 뉴스는 정해진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해진 뉴스를 갖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특정한 어떤 생각을 갖지 않고 어쨌든 입시적인 형태를 중심으로, 교육적인 형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번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아마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어떤 교육 분야에서 가장 많은 회자가 되어지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주제에 대해서 팟캐스트니까 한번 가감 없이 한번 다뤄봐서 청취자분들과 공은 어떻고 관은 어떤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그분 때문에 촛불도 좀 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자극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건 자극이 아니라 사실은 교육의 정치를 더 씌웠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한번 그런 소재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금요일부터 방송 진행되고요. 이번에 일회적인 방송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금요일 날마다 좀 이렇게 찾아뵙고 어쨌든 입시 부분에 대해서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어떤 입시 전체에 대한 어떤 내용들 갖고 청취자분들과 다루는 어떤 부분이라면은 그거는 좀 시사적인 형태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어쨌든 정보라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주장들의 의미들을 가지고 한번 다루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입니다. 아이고. 이제 어디 뉴스 이슈라는 이런 데 막 뜨는 거예요,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뭐 이런 걸로.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린 계속 할 거예요. 팟캐스트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한번 초대하고 초청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금요일 날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코너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청취를 부탁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